저희 민현주 국민의 연수부를 자유연재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정수 연수부의 기획복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부 당협에 아주 미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영훈 연수부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영훈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중앙당에서 특별히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스승님이자 멘토신데요. 김원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협 상임위 위원장님들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대장 연수부를 안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민신 여성위원장님께서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급하게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셨고요. 그리고 저희 파명훈 연수부를 홍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저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시는 이용대 연수부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번 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이 나이로비 커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희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흔쾌히 장소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좋은 장소에 모여서 저희가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연수구 갑 지역구에서도 나와주셨어요. 청년위원장, 네, 연수구 갑 탁현수 청년위원장 해주셨습니다. 네, 운영위원님 한 번씩 좀 인사를 드리고 저희 김종채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참 인사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당협의 교수님들 다 맡아서 맡아주시는 안효중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목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다방에서 정말 교육에 힘써주시는 이문경 운영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재권 대표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린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참석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드립니다. 2023년 7월 29일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민현주. 위촉장 성명 백민석, 귀하를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드립니다. 2023년 7월 29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민현주 대표.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로 저희 국민의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연수울 이지역입니다. 성북지도시 지역 당협위원장 민현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축사를 준비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적어주고 뭐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제 마음대로 말하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저보다 윗사람들을 뵐 때보다 저보다 후배들을 만날 때 훨씬 더 긴장하고 정말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저랑 동년배들도 계시고 저보다 선배님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봐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를, 이성 세대를, 선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봐주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힘도 났다가 또 긴장도 됐다가 또 실망도 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수울 당원협의회의 미래세대위원회를 저희가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박민영 의원 있고요. 여기 이형은 의원도 있고요.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전국 256개 지역구 중에서 물론 이제 기초의회나 광역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256개 지역구에서 우리 연수을만큼 이렇게 튼튼한 청년 정치인, 청년 세대가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정말 드물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직접 뛰고 있는 지역은 정말 제가 자신합니다. 연수울이 최고일 거다라고 제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게 뭐 어르신들 세대나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데 동반자로서 우리는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항상 경험이 부족하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동반자에 함께 걸어가는 이 다양한 세대와 그룹들이 어느 한 그룹은 항상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한 그룹은 항상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으로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정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수울이 저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청년 세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연수울은 지역은 특히 우리 송도국제도시와 연수울 지역은 바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동과 조화와 상부상조의 정말 그 정책의 정신이 대대로 구현되는 지역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인재는 수시로 급할 때 여러분 막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좋은 분들 많이 알고 좋은 분들이 정말 활동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울 당원협의회가 미래세대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수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이시고요. 각 영역별로 정책을 담당하시는 상임위원이시고 또 더 큰 기둥이 되는 부위원장분들도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느냐, 이 바쁜 시간에 이 주말 오후에 가족과 또는 일도 바쁘신데 왜 이렇게 오셨느냐, 그만큼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을 책임질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당협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세대위원회가 우리는 어리니까 우리 그냥 뭐 책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와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거야. 그런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송도국제도시,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또 완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책임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앉아서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 글로 많이 쓰고 그렇죠? SNS에도 쓰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책상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그렇죠? 키보드 워리어도 중요하죠. 하지만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는 그런 살아있는 세대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수울 당원협의회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출직 의원들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분이자 또 항상 스승님 같은 분이시고 멘토 같은 분이십니다. 김원수 국민중앙당 상근 부대변인님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수 중앙당 직자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특별하게 메시지를 뭘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보은수 이제 위원장님부터 우리 박민혁 위원님까지 정말 준비 되게 많이 했고, 예전에는 제가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것이 이제는 둘이 됐던 하나가 됐던 우리 미래세대 위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미래가 밝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항상 보면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항상 물어보는 게 공천 어떻게 될까, 항상 하는 게 총선 어떻게 될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누구한테 와서 요번에 위원장 좀 많이 밀어줘라 막 얘기하고 이런 요청까지 들어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절대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가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물어봤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의힘에 맞고 또 연수구를 당협에 맞습니까? 라고 항상 조언을 받고 제가 낼 수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물어본 결과 연수구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전체는 절대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는 게 제가 우리 당협에 2년이 됐나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데 그 미래 지향적인 또 미래 세대를 우리 민현주 위원장님께서 또 청년들까지 그렇게 챙기시는 모습 보면은 내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 4월 달 끝나고 저 그냥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로 민현주 하면은 화이팅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고 중앙당에서 하는 건 해석하시게 이제 따르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현주 크게 외치면은 저희 화이팅으로 이렇게 합시다. 민현주 하면은 민현주 총선으로 제가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민현주 총선 화이팅!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동사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저희 미래세대위원회가 발대식을 치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수구에서 태어나서 연수구에서 초등부를 다 나온 토박이입니다. 서면초 나왔고 청량중 다녔고 그리고 대공고까지 졸업한 연수구의 그 청년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정도인데요. 그 인천 연수구는 인천대하고 연세대 그리고 글로우 캠퍼스 유치 등으로 이제 저와 같은 청년층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천 연수구는 청년의 희망과 꿈과 그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는 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고민도 함께 들리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청년분들의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발대식을 준비하고 이제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청년분들과의 이런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래세대위원회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조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미래세대위원회가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청년이 주인인 연수구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청년 정책은 오로지 청년분들이 수요자가 되어서만은 안 됩니다. 청년분들이 공급자의 역할도 같이 해주셔야지 진정한 그 청년 정책이 나오고 진정 청년이 주인인 연수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 미래세대위원회 발대회를 통해서 청년분들이 우리 민현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시구위원들과 이제 같이 청년이 주인인 연수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세대위원회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지 이제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영팀을 상위에 두고 거기 밑에 홍보팀, 사회보안팀 이렇게 뒀습니다. 운영팀은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할지 관리하는 그런 상위 조직이고요. 그리고 아까 민현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NS 조직이 굉장히 총선에서 선거에서 중요하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홍보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이 주력으로 쓰는 MZ 세대들이 주력으로 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하는 이제 팀이 홍보팀이고 이제 사회공헌팀 이제 저희가 4월 달쯤에 깨끗한 송도 만들자 해가지고 깨송이라고 단체를 만들어줬고 황교훈 이제 홍보위원장님께서 또 단체를 이제 정식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봉사 일정 같은 것도 조율을 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회공헌팀을 이렇게 3개 두었습니다. 네,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세계위원회 기획 및 운영 참여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운영팀에서 할 일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현주 당협위원장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시구위원분들과 함께 연수구의 정책 및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청년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사회공헌팀에서 주로 하는 지역봉사활동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꼭 일만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친목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6월달 때 야구 한 사진이고요. 이거 박정수 부위원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볼링 또 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깨송 저희가 활동하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 발대식 했을 때 했던 사진이고 저희는 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인제산에서 봉사했던 사진들입니다. 활동 혜택은 이제 오늘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두 분만 이제 그 위원장님 명의로 임명장을 발급해드렸는데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제 위원 발급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사무원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뛰려면 그 선거에 이제 사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청년분들을 우선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 21살인데 선거 캠프를 한 4군데 있어봤습니다. 4군데 있어봤는데 한 군데는 졌고 3군데 이겼어요. 3군데 이겼는데 3군데는 청년 조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하면서 느낀 이 선거에 대한 불문율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 청년 조직이 있는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주축으로 쓸 수 있게끔 선거 사무원으로 우선 제공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방을 저희가 이제 민현주 위원장님 공천해주신 분은 다 당선이 됐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뒤에서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견학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전문가분들과 이제 직접 교류 네트워킹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기 인천 연수구는 많은 교수진들도 계시고 신산업 유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하는 것까지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 선거 때였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진짜 추웠어요. 이날이 진짜 추웠는데 이제 이게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저 말고 청년분들이 또 계셨어요. 민혁님도 있었고 다른 저희 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의힘 연수를 청년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산책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연수 의료는 아니고 인천시당 미래세대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동섭 위원님 돼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논의들도 하고 뭐 청년 관련해서 뭐 피드백 받을 게 있는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정도로 활동 계획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년 조직이 있는 선거 캠프는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진짜 이렇게 주축이 돼서 하시면은 민현주 위원장님 꼭 직해 가실 수 같이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세분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위원장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곧 발대식을 할 2기 연수울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막강 청년위원회인데요. 여기저기 연수 갑에 청년위원장이 계셔서 제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전국 최고의 청년위원회가 될 거라고 제가 믿어보고 싶지 않은 청년위원회를 저희가 조직하고 있는데 바로 정문영
청년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리면 안 되고 비밀 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 청년위원회도 이제 곧 미래세대위원회처럼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문용 청년위원장이 저희 연수울 당원협의회 2기 청년위원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오비입니다. 1기 청년위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기로 청년위원회를 맡아줄 청년위원장이고 저희의 미래세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우리 이 새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울 청년위원회를 맡게 된 정문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미래세대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참여를 모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나요? 위원장님이 답변하나요?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원래 이제 상임위원회고 시당에서는 대학생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학생위원회라고 한정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 취업하면은 왜냐하면 대학생위원회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는 20대를 좀 주축을 해가지고 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미래세대위원회 명칭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대 이제 저희 형누님 분들이 이제 청년위원회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실 분들이 이제 청년위원회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드리면 뭐 이게 나이로 자르고 그렇죠? 성별로 자르고 뭐 저희야 지금 인종이 하나지만 뭐 인종으로 자르고 구분하고 이러는 거는 참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미래세대위원회,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들도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은 2021년 2월에는 청년위원회 하나의 조직으로 저희가 뭐랄까요 좀 젊은 세대들과 함께 좀 일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1년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활동 범위도 다양하고 그리고 취향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집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유기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기라고도 말을 했지만 2세대는 청년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난 청년위원회도 하고 미래세대위원회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요. 뭐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나이는 비록 이렇지만 난 청년위원회 활동할 거야 라고 하시면 활동하셔도 뭐 위원장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저희는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나는 미래세대위원회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만 일을 해야 돼 난 여기서 이 사람들과만 소통할 거야 라고 굳이 그렇게 상극히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희 연수울 당협에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는 그냥 적극적으로 다 소통하시고 저희 앞으로 이제 뭐 노는 일도 많을 거고요. 신나게 야유회도 가고요. 아니면 또 활동도 하고 선거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교류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난 미래세대위원회니까 우리 미래세대위원회는 가는 거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 운영위원님들이 참여를 못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다라고 생각하실 때 조금 편하게 더 소모임을 하시기에 좋도록 저희가 뭐 미래세대위원회,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다음 부위원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렇게 구분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언제 받고 이런 질문 처음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꿈이 뭔지 궁금하대요. 하시다고 어느 분이
위원장님의 꿈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질문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짧게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연수울 당협 식구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우리 새로운 미래세대 위원님들이나 분들은 또 저에 대해서 낯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국회 정치에 처음 입문한 건 2012년 3월이고요. 왜냐하면 3월 둘째 주, 셋째 주 월요일날 제가 공천 번호를, 비례대표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2012년 3월에 제가 둘째 주에 중앙당에서 전화를 받고 셋째 주에 결정이 됐는데요. 비례대표로 선거는 물론 4월 날 넘어간 4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요.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 교수였고요. 제가 그때까지의 꿈은 좋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교수 수업 참 들을만했어. 그 교수가 했던 이야기는 그래도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됐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자보다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좋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제가 2012년도에 정치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4년 동안 비례대표 임기가 있고, 비례대표는 지금 지역구 같은 거랑 달라서 그냥 전북구 의원이에요. 지역이 없는 거였는데 2014년도부터 제가 비례대표를 마치고 지역구 정치인으로 한번 나서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제가 그때 연수울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울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송도국제도시와 우리 동춘 1, 2동, 옥년 1동까지가 연수울 지역이에요.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꿈은 하나였어요. 나는 내가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꿈꾸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연수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연수울이라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민현주가 원하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때 원했던 정치는 뭐냐면 여러분 흔한 얘기예요. 소신 갖고 하는 정치.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터득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원칙과 내 지식과 내 소신을 이루는 그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그 소신이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 그때 2014년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 너무 지루하고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 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거. 그때 정말 교과서적인 생각을 했죠.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공천에서 탈락을 하고요. 2020년도에 두 번째로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제 꿈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서로 합쳐지는 것을 제가 그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분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 내 꿈과 나를 지지해주는 분들의 꿈이 합쳐져서 그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말끝마다 얘기하니까 송도 국제도시와 우리 연수울을 발전을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렇게 해서 두 영역이 만나는 두 가지의 가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연수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때려치고 연수울 발전이라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민현주가 성공하는 민현주가 꿈을 실현하는 거랑은 닥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저를 지지해주는 이 지역의 주민분들과 합체가 돼서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꿔요. 그게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발전을 하고 연수울이 발전을 해서 주민들이 일단 우리 동네에 살면 너무 좋아.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싶어. 송도국제도시에 살면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내 자식 편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내 자식도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민현주가 가진 가치관도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고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이 편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이거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랑 이제 1년 넘게 같이 해오고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들 그리고 또 저랑 지난 10년 넘게 같이 연수울에서 10년이죠. 10년 됐죠. 제가 2번 공천 떨어지고 그 전부터 왔으니까 10년 동안 저랑 같이 정치를 해왔던 저기 이용대 부위원장도 있는데 분들이 다 아마 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지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장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맞게 정치를 하되 하지만 나와 내 지역 공동체와 내 동지들은 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연수울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 우리 미래세대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민현주가 가진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러운 연수울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더 왔는데 몇 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몇 개는 민원 사항이어서 민원은 저희 시구위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우리 박민혁 의원이 이거는 시구 의원님들이 민원하겠다고 했는데 민원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809에 도서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현역되고 나서. 그리고 취업 교육기관 송도에 만드는 것도 제가 전국적으로 공약을 내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고 도와주세요. 이 미래세대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나이로 구분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세대가 나뉘어지니까 여러분 MZ 세대를 하나로 묶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젊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화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M세대하고 G세대를 묶어요? 막 이러면서 화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냐.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듯이 다양한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위원회를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든 학생이시든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뭐 이제 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근데 뭐 나이는 미래세대위원회 나이는 아니지만 좀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우리 봉은수 위원장과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나갈 생각이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될까? 내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데 미래세대위원회 들어가도 될까? 나는 지금 뭐 다른 뭐가 되게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직장을 다니는 그런 일이 아닌 또 다른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관심과 열정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쵸, 대표님?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연수울 조직을 처음 접해봐서 위원장님도 처음 뵀는데 소위 G세대가 여기 있다고 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제 인상 깊었던 게 청년들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에서 함께할 수 있는 주체로 펴주셨다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부분에 되게 감사드리고 꼭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상 깊은 부분도 모두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가장 공감하고 계시는 청년들의 아픔이나 청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 초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안식년인데 제가 주로 직접 만났던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내지는 고등학생들. 왜 고등학생들이냐?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제 아이와 제 아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에 청년위원들 통해서 직장생활이나 취업 준비하는 분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가긴 했죠. 교육에서부터 쭉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취업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창업을 하든 취창업 관련된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그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청년들 만나면 저는 제 세대 때는 어른들이 만들어준 길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준 소위 말하는 그 계획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걸 하고, 중학교 때는 이걸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고, 대학교 때는 어디를 가고, 그러면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길만 성실히 잘 따라가면 또 웬만큼 살 수 있었어요. 그쵸? 웬만큼 살 수 있었죠, 저희는. 그래도 아주 큰 인생의 그 굴곡이 물론 자기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신다면 그 경로를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는 달라졌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시대는 어른들이 세워준 길, 표지판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데 새로운 길이 나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로 벌써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른들조차 길라잡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에게 자꾸 어른들이 강요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넌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해야만 성공해 라고 주입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개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이 바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험난한 정치의 여정에 뛰어드시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취업 훈련 받을 수 있는 기관 송도에 꼭 좀 세워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뭐 어떤 당면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사고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나만의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이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일자리재단이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 박람회 같은 곳이 있어요. 킨텍스 같은 큰 곳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인천에는 없거든요. 그걸 우리 송도에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서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부터 자신들의 진로를 자기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갑자기 길이 달라졌을 때, 그럴 때도 자기가 그 길을 개척을 하든지 그 길을 아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 교통비 5만 원 드리고 아니면 뭐 식비 10만 원 보조해 드리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그걸 왜 아냐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할 때 제가 경기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대학생들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걸 제가 알아요. 당장 여러분 5만 원 교통비 보조해주고, 그렇죠? 10만 원 식비 제공해주고, 그러면 도움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물론 어려우면 현금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도 해드려야겠지만, 그리고
뭐 면접비 준비하라고 뭐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제가 그랬던 거 다 아는데 저희 인천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취업과 창업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렇게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물음표를 찍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데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Q&A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질문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청년위원장님 질문 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 좀.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로 예, 큰 목소리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수구를 지역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연수 지역이 송도국제 도시가 자급자족 도시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냐와 베드타운으로 몰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젊은 부부들도 많기 때문에 뭐 요새 당면에 있는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송도가 바이오 산업단지 중심을 포기한다고 얘기도 들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연수가 사실 그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이 가장 적은 구거든요. 인천에서 되게 많이 유치를 하지만 지원은 전혀 안 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런 두 가지가 제 생각에 그 송도가 발전할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인구가 엄청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인프라가 너무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있으신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우리 정우영 청년위원장님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신 건지 아니요 저는 네. 그 위원장님 지금 질문한 거에 아까 제가 드렸던 거와 연결이 되는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명하게 어떻게 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청년들에게 5만 원 드리고요. 요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주민자치 예산인데요. 그런 걸 어떻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정당파랑 너무 다르고 그렇죠? 5년마다 정권이 이렇게 될 때마다 너무 달라지니까 여러분도 혼란스럽고 주민분들도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죠. 분명히 그 예산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 계획도 하고 뭐 준비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저출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받을 거라는 게 그런 것들도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계획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한 이슈고 이거는 저희 연수올 문제뿐 아니라 중앙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연수구의 예산은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진 않아요. 구청장 소관이에요. 구청장을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잘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제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주민들의 정말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을 하고 이제 계시고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구 단위에서 아니면 시 단위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당에서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정책의 흐름이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은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정우영 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대에 따라서 필요한 그리고 정말 아픈 부분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제가 입성하면 꼭 신경 쓰겠습니다. 근데 저는 짧게만 저출산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는 돈으로 정말 많이 해결이 됐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은요. 프랑스도 뭐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요. 이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95% 하고 나니까 저출산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아이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미래세대위원회나 청년위원회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기본 가치관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해결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쵸? 교육 지원, 보육 지원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연금 문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가면서 해결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저희 의원님께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 순서로 퍼포먼스 진행하기 전에 저희 뒤에서 오랜 시간 화면 이렇게 조정 많이 맡아주고 있는 김진구 저희 미래세대 위원님 고생 많으시니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계속 뛰어다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답변 들으시니까 더 굉장히 큰 일을 하셔야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퍼포먼스를 준비한 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뭐 취업 걱정도 있고, 결혼 걱정, 뭐 육아 걱정, 출산 걱정, 물가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시타로 멀리 날려버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봉은수 미래세대 위원장과 저희 백민석 미래세대 위원의 시구시타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니까요. 박수 크게 쳐주셔야 저희 앞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다려주시고요. 사진 촬영하실 분들 지금 준비해 주시고, 네, 저희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던져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고 저희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신 모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은. 이으면 야 이게 최고죠. 아니, 저도 나와 있다가 만나면서 가야 돼가지고.
근데